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먼트 이효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뭐 이제 헷갈리시려고 헷갈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름 헷갈리시려고. 예, 산티아고 술래길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추석 연휴하고 한 주 더 연휴랑 있어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예. 혼자 가셨죠? 가족들을 놔두고. 예, 혼자 고려하죠. 참 예. 너무 이거 편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할장이잖아요. 아 예. 예. 저희가 우리 얘기가 좀 많아졌는데 예. 오늘 알고리즘 랩스의 손진호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리즘 랩스의 손진호라고 하고요. 알고리즘 랩스는 일단 비전은 미래를 위한 교육 과정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소프트웨어 교육 중에서 코딩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배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알고리즘하고 코딩 중에서 네, 코딩이 아니라 알고리즘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은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코딩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사실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제가 코딩이랑 알고리즘을 나와서. 근데 굳이 나온 이유는 지금 교육 시장에 교육 소비자들은 그 학부모 세대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온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코딩을 하면 뭔가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코딩 교육이 되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나 어떤 이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이 지향하는 방향은 그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프로그램 문법을 알아서 코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문제를 컴퓨터 시각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래서 그 컴퓨터 문제 해결할 때 그 논리를 세우는 과정을 저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요리를 만들 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레시피를 만들고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시피에 해당하는 게 알고리즘이고 이제 그 레시피를 토대로 뭐 칼질하고 물 끓이고 조리하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 자체를 설계하는 과정인 알고리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알고리즘.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연구한다고 하셨고 처음에는 투자한다고 하셨어요. 네. 자, 알고리즘을 투자하고 연구하는 대체 네. 뭐 한다는 건지 조금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예, 달라고 좀 말씀. 쉽게 하고 아, 이제 실제 잠깐만요. 네. 실제 그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네, 일단 저희는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4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강사를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한 경험으로 이 이제 강사 어떤 쪽에서 강사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신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의 대회 중에 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네. 그 정보올림피아드는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5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학, 물리, 생물, 이제 화학, 그 다음에 정보 분야가 있는데 네. 이 정보 분야에 대한 대회 경시 강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보는 것이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시연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문제 풀지가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그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강사를 했고요. 그때 얻은 지식, 그때 제가 강의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초중고에 맞는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를 전달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소비자한테 직접 가르칠 현장 인력 코치를 양성하고 있고요. 코치도 양성하고. 네, 마지막은 이제 저희 이런 이 3가지를 저희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솔루션을 활용한 어떤 교육 기관들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일로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풉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제 뭐 짝수 판별하기라는 문제를 풀긴 하는데요. 혹시 그 10은 짝수이죠. 10이 왜 짝수인지 아시나요? 2로 나누어져서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10이 2로 나눠 떨어진다가 짝수인데요. 네. 이걸 제가 가르친 저는 한 500명 정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질문 학생들한테 했을 때 이렇게 2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바로 말하는 친구가 이제 한 10%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네. 10%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한다고 해서 10이 왜 짝수인지를 정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10은 왜 짝수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컴퓨터한테 정확히 10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이다. 아니면 홀수이다. 그게 컴퓨터식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 이제 뭐 소팅 알고리즘이 나고 뭐 최단거리 알고리즘이 나고 하는 거라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코딩할 줄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좀 잘 정의하고 잘 설계하고 그러면은 약간은 수학적인 사고 영역까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하고도 원리, 수학의 원리도 좀 있지 않아요? 근데 네, 많이들 그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네.
그 수학 자체가 뭐 수원 수투까지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수학을 풀 때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각 문제를 잘 정의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서 네. 뭐 어떤 경우는 어떤 예외가 있고 이런 사고력이 뛰어난 친구 수학을 잘하기 마련인데 그런 능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수학 공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자, 네. 이제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 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오프라인에서 가르치시고 온라인에서 가르치시는 건지, 네. 아니면 그걸 하는 그 수업에 뭐 온라인 강의들을 모아서 하는 건지, 네. 예, 고객들은 누구인지 그것 좀 네.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에 저희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친구들이 주 고객이고요. 그 물론 성인도 있긴 한데 주 고객은 그렇고요. 주로 어느 층이 많아요? 초등학생이 많아요? 초6, 중1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초6, 중1. 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네. 건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미래를 위한 교육을 연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저희는 콘텐츠도 콘텐츠인데 이 교육하는 방식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방식은 플립 러닝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립. 네, 플립 러닝, 거꾸로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보통 교육기관에 가면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강의를 하는 강의자의 이해 속도에 맞추어서 이제 강의 나간 진도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플립 러닝은 이제 저희가 미리 온라인으로 영상 콘텐츠를 다 만들어 두고 학생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안 넘어가는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강의를 듣고 저희랑 감행되어 있는 교육 현장에 나와서는 이제 현장에 있는 코치랑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토론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때 그 가르치는 콘텐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짝수 판별하기 같은 간단한 문제부터 지금 제 고향이 부산인데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효율적인 저비용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까지 이제 문제 해결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저희 내가 만약에 네. 초등학교를 그 생을 둔 학부모다. 네. 실제 학부모지만 네네네. 가르치고 싶다. 네, 일단 가장 하지만- 접근하기 쉬운 채널로는요. 네. 이제 그 저희 고객사가 뭐 학원도 있고요, 예. 학교도 있고 뭐 대학교도 있고 기업도 있긴 한데요. 예. 이제 가장 소비자가 선택하기 쉬운 경로는 학원입니다. 학원에 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수업을? 네, 이제 저희 카카오톡에 알고리즘 랩스를 치시면 플러스 친구가 나오고요. 예. 거기 이제 학생 학년이랑 사는 지역을 말씀 주시면 저희 그 담당자분께서 안내를 드립니다. 예. 저희 고객사에 가셔서 이제 등록 문의를 하시고요. 그럼 저희가 고객사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학원에 가서 네, 여러 지역에 있는 등록을- 학원들입니다. 예. 지금 뭐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먼저 동영상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 와서 만약에 C 언어 프로그래밍 할 줄 안다. 그럼 저희 그 알고리즘 문제 테스트를 바로 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땐 저희 교육과정상으로 레벨 10단계부터 바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현장에 나와서 배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만으로는 사실 시간이 좀 완전히 풍족한 건 아니라서 이제 강의 같은 건 그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듣고 현장에 와서는 이제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질문들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쌓인 질문들과 현장에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쌓인 질문들을 현장에 있는 코치와 토론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네. 이 대표님 아까 가입을 하려고 하면 네, 가입 그 기간 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예, 가입 기간, 그러니까 이제 수강 기간이라고. 예, 수강 수강 기간. 아, 뭐 최소 수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라든지 뭐 사실 이런 게 있죠.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고리즘 공부를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8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단기적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좀 사고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깊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설명회를 많이 하는데 이제 총 3년 과정으로 소개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3년. 네, 저희 교육 과정은 1단계부터 30단계까지 있는데 10단계부터 25단계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단계를 다 수료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기준으로 3년이 걸린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꽤 기네요. 그러세요. 그러면 네. 처음에 와서 저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얼마를 내고 한 달에 그때, 얼마 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한 달에 그 20만 원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4회 20만 원 후반대. 네, 4회 20만 원대 후반대인데 이제 그 20만 원 후반대 가격의 구성은 저희 시스템 활용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기관에서 뭐 이제 교육기관에다 낸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냥 수강료랑 라이센스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빠르면은 한 달에 한 단계, 아까 레벨 한 단계를 예.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굳이 나누자면 10부터 15 레벨이 초등부고요. 네. 16부터 19 레벨이 중등부, 20부터 25가 고등부인데요. 10부터 15 레벨 가는 저희가 지금 10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한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플립 러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진도가 개인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 거고요. 중등부는 6개월에서 1개월, 고등부는 1년에서 2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25레벨까지 맞췄다, 그럼 사회에 나갈 때 또는 대학에 진학할 때 이 알고리즘 인터뷰라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컴퓨터 공학 쪽에 있거나 이제 요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시험을 준비할 때 부담 없이 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네,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하고 있는 가입망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그 고객에게 주는 그 학생들에게 주는 동영상 컨텐츠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체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의 구조로 네, 계약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교육 매뉴얼 같은 게 있고 또 네. 강사도 할 수 있고 뭐 수익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네. 또 자리에 대한 그 어떤 그 필요 조건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만큼 설명해 주실 수 계약 있겠습니까? 관계나 뭐 예. 이런 아,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따지면 이제 그 저희 수학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정석을 역할을 하는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보니까 그 교육 과정에 시스템이 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과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 일단 그 고객사는 일단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되는 무선 인터넷 되는 현장이 됩니다. 한 10명 이상의 학생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모두 저희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학원이니까 학원을 말씀드리면 일단 한 명의 수강생이 오게 되면요. 이제 저희는 라이센스비랑 수강료를 받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라이센스비는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수강료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학생 명수에 따라 비율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라이센스비도 매달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 월 단위 라이센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가입되어 있는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고객사. 네. 고객사라고 불리는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예.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네. 개까지 오신 거예요? 2016년 이제 제가 강의는 뭐 오래 전부터 했지만 네. 이런 서비스를 한 건 2016년 10월 달인데요. 이제 1년 딱 됐죠. 1년 딱 됐는데 1년 딱 됐네요. 네, 지금까지 한 10개 교육기관과 저희는 가맹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네, 또 질문이 어떤 거셨죠? 예, 그래서 10개. 10개 정도가 네, 네,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몇 명 정도 거쳐? 수강생은 이제 지금까지 165명 정도가 거쳐왔습니다. 165명. 네. 그 매출로는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이제 2017년 기준으로요. 일단 네.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한 월 평균 30%씩은 성장을 했고요. 네. 매출은 올해 아마 한 1.5억에서 2억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네, 연 네. 매출입니다. 지금 사장님 회사 알고리즘 랩스의 직원은 몇 분이세요? 지금 이제 총 1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뭐 저희 연구소로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코치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5명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연구원이나 뭐 코치 등 계약직까지 하면 저희 10명입니다. 네. 팀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일단 이제 저희 CTO를 맡고 있는 개발자 분은요. 제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데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랑 같이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면서 했던 네. 분이 CTO를 맡고 계시고요. 저희는 영상 콘텐츠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립 러닝이란 어떤 거꾸로 교육 자체가 영상 주로 돌아가서 그 영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CJ ENN 출신의 디자이너를 섭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저와 또 이제 제 옛날부터 친구가 있는데 일단 저는 한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국내에서 이제 13등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저랑 초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한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이제 3등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이제 연구생을 하면서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정주영 대회를 참가하면서 유능한 마케터 분을 섭외해가지고요. 네, 마케터님과 같이 정전 창업 경진대에서 솔직히 수상 뭘 하셨죠? 저희는 최우수상 했습니다. 네. 최우상 하셨구나. 네. 그거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신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좀 저희를 드러내면서
성장의 발판을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2가지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주영 창업경진 대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이유는 일단 저희 알고리즘 랩스라는 회사를 좀 알리고 싶어서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참가를 했는데 다행히 너무 좋은 과정과 너무 좋은 멘토님과 다행히 결과까지 좀 네, 멘토가 우리 민윤정 대표. 민정 대표님.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등을 하신 거죠? 예. 네, 2등을 했습니다. 예, 2등. 네. 그 대표님이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얼굴은 정말 동안이시라 아, 예, 아, 예. 꼭 대학생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그런 예. 그런 얼굴빛인데 나이 예, 나이가 예. 나이는 네. 이제 92년생입니다. 아, 92년생. 네. 그래 아직까지 그 아직 30이 아직 안 네. 되신 거네요. 네, 30은 안 됐고요. 서른 되려면 한참 안 한참 됐죠. 한참 있어야 예. 되네요. 네. 저희 죄송합니다. 우리 큰애하고 같은 나이여가지고. 네. 자, 네. 네. 그 어린 건 맞네요. 네, 네, 그렇죠. 네,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제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육, 네. 예. 그러면 뭐 코딩 네이티브 세대인가요? 말 좋은데요? 코딩 네이티브 네, 시대. 저희가 예. 잘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 어린 시절에 교육받은 세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 이제 어린 시절에 교육을 아, 받아왔기 어린 때문에 시절부터 코딩이나 네. 이렇게 알고리즘 교육을 받아왔다. 네, 저는 초등학교 5년부터 8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네. 그래서 학생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소프트 네. 교육에는 좀 저도 전산을 네. 전공했지만 저는 네. 컴퓨터를 만난 게 대학에 들어가서 네. 예, 그 카드 아니 뭐 예. 네. 카드에 이렇게 네. 키펀치를 하면서 네. 했던 세대라 예, 참 뭐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네. 맞습니다. 좀 도저히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 초등학교 코딩 뭐 이렇게 뭐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된 게 언제부터고? 네, 2015년에 예. 교육부에서 제정을 했고 네. 교육과정 제정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도입됩니다. 아, 네. 예. 이제 중고등학교는 2018년도부터 그럼 내년부터 본격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 이런 그 강남권이든 목동이든 이런 학원에서 코딩이나 네. 알고리즘 가르치는 교육 분위기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좀 성장세나 이런 거 뭐 사실 이제 현장에서 보면 제가 강의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다가 창업을 네. 결심하게 됐는데요. 그 강남과 목동은 되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게 교육자로서 뛰어든다기보다 이 사업 기회를 들고 많이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를 쭉 그려다보면 이제 좀 누구나 가르치기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는 저학년 위주의 흥미 위주 교육 과정, 즉 뭐 스크래치. 네, 그렇죠. 이거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스크래치나 뭐 등등의 좀 저학년들이 배울 콘텐츠에는 되게 시장이 포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벌써부터 출혈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걸 배우고 나서 뒤에 어떤 걸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직 그 답을 잘 내놓고 있는 교육 업체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부모님이 저희 구매 의사 결정자이기 때문에 되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학부모님께 소프트웨어 교육 시키시는 이유는 어떤 대학교, 고등학교 입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요즘 사회가 빨리 변한 만큼 미래의 학생이 경쟁력이 있었으면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은 흥미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고 있고요. 경쟁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공략해야겠다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만약 투자를 검토한다고 하면 제일 큰 고민은 아마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네. 건가 하는 거고, 그 사실 이우 대표님의 질문이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화 교육 또는 그 코딩 교육 예.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수혜자가 우리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는데요. 사실 그 제가 우선 뭐 이런 교육이 많아야 되고 이런 업체들이 뭐 이런 회사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첫 번째 지금 약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소수 정예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한 전략이 이게 그 뭐 대학을 가는 문제랑 또 다르게 네. 이게 굉장히 정보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를 아. 준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작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네. 그런 우려가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대체 그래서 우리의 남다른 점 경쟁력은 뭐지? 네. 예, 여러 업체들이 있어서 여러 업체들도 다 우리 전략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입 장벽이라면 진입 장벽이고 그게 네.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시장. 시장에 대해서 네. 여쭤보신 거죠. 일단 소프트웨어 교육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수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이 지금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되는 느낌의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도 코딩 교육을 의무화시키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코딩 교육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수학 또는 영어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단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영어가 2016년 기준으로 10조 원 시장이었었고요. 수학이 8조 원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뭐 국어 시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 시장보다는 낮지만 국어 시장이 1조 원 이상인데요. 그 위에 시장에 존재할 것이다. 물론 좀 레인지가 넓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9년 20년도에 시장이 완전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한 2조 원 정도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뭐 교육 과정에 도입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보고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때 당연히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경쟁사가 오는 건 그렇죠. 네,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미 저희 특히 대치동 학원가에는 되게 많습니다. 되게 저희 경쟁력이 뭐냐 하면은 일단 이제 저희는 첫 번째 경쟁력은 코딩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교육을 받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어떤 곳이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뭐 더 화려해 보이고 재밌을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누구한테 더 경쟁을 많이 주는지 모르는데 그 지표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이제 가장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을 배우게 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은 정보올림피아드 다 수상자를 만들자가 아니라 이제 저희 교육 과정으로 잘 배워간 학생들이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게 되면 다른 코딩 교육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질 수가 없는데 저희는 정보올림피아드라는 대회, 국가에서 진행하는 IT 대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자를 배출한 교육 과정이 되는 거고요. 실제 수상자도 많이 나왔고요. 네, 실제 많이 웹사이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진출한 지점이 목동 지점인데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만에 전국 대회 진출자 중에 28%를 저희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그런 걸 보고 저기는 제대로 가르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그게 가장 절대적이라서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네. 또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죠? 진입장벽. 경쟁력. 네. 진입장벽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육 사업에서는 되게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올림피아드나 여러 실적을 쌓다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저희한테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두 가지 대회 중에 한 대회가 디비스타즈라는 대회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학생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를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수상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수상자를 정답 케이스라고 봤을 때 학생이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상을 받기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로가 저희 시스템에 다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학생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데이터 분석적인 관점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주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어떤 좋은 인재들 유입이 첫 번째 경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학생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개인화된 최적화된 교육을 학생한테 제공한다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이 영업이나 확장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뭐 코딩 교육 시장이 뭐 한 2조 정도 커질 거라고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요. 네, 뭐 다른 그런 회사들이나 뭐 보면 코딩 교육을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요즘 뭐 아두이노나 뭐 이렇게 뭐 IoT 디바이스 연결해 가지고 코딩을 쉽게 하는 네, 그리고 교구 시장으로도 가가지고 교구가 오히려 더 그 시장 사이즈가 좀 더 커지게끔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약간 뭐 학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코치를 양성해서 코치가 가서 학원에서 뭐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좀 확장의 속도나 크기에서 네. 다른 경쟁사들보다 시장에서 많은 그 어떤 비중을 차지하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살짝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저희 마일즈스톤을 좀 네.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코치가 낀다는 것은 저희가 오프라인에 좀 많이 머물러 있다라는 뜻도 되는데 네.
지금 저희는 2018년 말까지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희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을 가르칠 거면 이제 뭐 저 혼자는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코치를 지금 코치 양성 과정은 저희가 따로 마련해서 그건 완전히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치를 양성하게 되면 저희가 가맹대 교육기관에 파견하게 되는데, 저희 이걸로 이 비즈니스를 끝내겠다가 아니라요. 이제 저희 내년 계획은 이제 코치를 이제 10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저희가 가면 교육기관을 전국적으로 배치를 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오프라인 교육기관을 더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100명의 코치가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저희의 시스템으로 가르치게끔 하는 어떤 수학의 정석 같은 포지셔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콘텐츠 기반의 오프라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부터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뭐 영어 시장이 10조니까 네. 이게 뭐 2조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우리 시장이 2조 정도 될 거다. 그 2조 시장을 조금 뭐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2조? 네, 아까 조금 나눠보면요. 아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학년 위주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교구 시장과 좀 저학년 학년을 위한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마친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걸 배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의 경쟁을 가지냐, 이 두 가지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갖게 하는 시장, 이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시장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산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아마 이제 그 교구 좀 저학년 위주의 시장이 한 6할 정도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이제 흥미를 느낀 뒤에 이 학생이 경쟁을 키워준 시장이 한 4할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시간 쉬었다- 관계상 잠깐 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저기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 마루180 정남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잠깐 나가셨어요. 예, 예.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그 쫄뚜 후원의 큰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펀드. 예, 서정훈 본부장님, 예, 노혜성 팀장님, 윤종호 주임님, 예. 또 오늘 또 이름을 잘 모르는 또 두 분의 인턴이 인턴이 오셨어요. 사원이었어요. 그 성장 사다리 펀드에서 예, 인턴하는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죠. 예. 사실 이거 보통 성장 좋은 기회가 사다리 아니에요. 탄 겁니다. 이미.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보셨습니까? 예? 카메라 아, 예. 성장 사다리 예. 펀드 한국 성장금융하고 아산나눔재단에서 예. 특별히 또 이번 소니 시즌 6를 예. 소니 예. 동영상 카메라를 소니 고가의 소니 동영상 카메라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걸 이게 카메라라서 이거를 찍어가지고 보여주기가 힘든다는 문제가 있네요. 이게 그렇죠. 좀 아쉬운. 다음에 그런-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네요. 아, 참. 예, 아무튼 그래서 좀 이 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비로 그렇죠. 하고 있어서. 예. 좀 더 화질이 좋아지게 예. 저희가 나올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화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인물을 좋게 만드는 카메라가 돼야 되는데 아. 화질을 좋게 하다 보니까 뭐 자꾸 주름도 자꾸 나오게 되고 저희가 나이 먹은 게 주름이 거의 없으세요. 흰머리 더 선명하게 나오고 이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예. 또 새로운 장비로 예. 저희가 촬영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하여튼- 뭐 조명도 해주셨고요, 또 핀 마이크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제 질문을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 나이에 비해서 예. 우리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특히 아주머님 그 학부모들의 그 부모님 특히 굉장히, 이제 예, 엄마들의 마음을 설득할 때는 뭐 확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말만 잘해서 그런 되는 게 예, 아니거든요. 그쵸. 신뢰를 주는 외모와 예. 그 언변과 그렇죠. 아주 전문성과 나이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그렇죠. 그런 아주 나름 고수의 예. 그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예. 자 이제 우리 더 심한 질문들을 코딩에 받아보도록 관심 하겠습니다. 있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캘리 어워드를 하고 있는 명경석이라고 합니다. 예, 책거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성장한 캘리그라피스트를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예, 많이들 깔아와 주시고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 랩스 잠깐만요. 마이크가 지금 들어가고 예, 있는. 지금 예. 마이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마이크 예,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저도 안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알고리즘 랩스라는 이름을 딱 듣고 맨 처음에는 생각했던 건 다른 부분이었는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 많던 그 이제 올림피아드 학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거하고 별 차이가 사실은 좀 없었 보였어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대치, 목동 위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약간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는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 하나고 이런 데 입시 유리한. 그래서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차피 알고리즘 랩스니까 컴퓨터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면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학원이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가상 컴퓨터 연구도 많고 그냥 VM 같은 거 써가지고 리눅스도 깔아볼 수 있으니까 이 학생들한테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약간 선배를 잘 모르겠지만은 기터브라든가 오픈 소스에다 공헌도 좀 해보고 진짜 그런 인재들을 좀 키워볼 만한 로드맵이 따로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올림피아드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설명드릴 때 올림피아드가 주는 어떤 단어가 상위 몇 %를 위한 어떤 영재를 위한 그런 단어 같아서 이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어떤 대회나 어떤 이제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이 알고리즘 자체로 학생한테 컴퓨팅 사고력, 논리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교육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림피아드 학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는 제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중학교 때 한 150등 하는 학생이었고요. 별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한 학생이었는데 이 알고리즘이란 걸 배웠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안다는 자체로 제가 대학교에 와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스카우트 제가 기계공학과를 다녔는데 기계공학과를 다니면서 알고리즘을 할 줄 안다는 자체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괜찮은 연봉을 스카우트제를 받았고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직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받았습니다. 제가 뛰어난 학생이 아닌데 알고리즘 자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은 기회들이거든요. 이런 기회가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그걸 알려주기 위한 교육과정이라서 이제 저희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 주셨던 어떤 깃허브에 어떤 이제 컨트리뷰터가 된다라거나 그런 과정은 사실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저희가 가르치는 게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발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정말 문제 해결 능력만을 이제 포커싱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을 한다거나 리눅스를 환경을 이해시킨다거나 이럴 때는 좀 많은 소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학생들은 그런 걸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저는 알고리즘 능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면 대학교에 가서 해서 충분히 좋은 개발자가 돼서 이제 오픈소스 문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그 학부모가 와서 이런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느낌이 네.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만. 예. 자, 문제 그다음 해결 질문. 능력 그게 기본이잖아요. 두 번째 그 질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코딩 의무 교육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쪽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아마 그런 쪽으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더 선호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혹시 후에 뭐 사업 계획이나 생각 내신 대비로 생각이 있으신가? 내신 좀 대비. 궁금합니다. 예. 네, 우선 소프트웨어 교육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로드맵들 쭉 다 나와 있어요. 저희도 그걸 다 역시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언어를 잘 다루고 문제 해결 능력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내신에 나오는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다닌 학생들 중에는 몇몇이 시범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어떤 내신 평가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은 한 명의 페르소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요. 저희한테 한 4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4개월 정도 배운 학생치고 뭐 이제 엄청 잘한다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지만 내신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평균적인 내신 성적은 잘 모르지만 저희 교육 과정을 한 4개월 정도 배웠을 때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신에서 주는 문제들은 다 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를 따로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막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제공한 정규 교육 과정을 배우다 보면 지금 내신 대비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예. 예,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이제 질문을 하자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런 학원들 잠깐만 여기 누구랑 같은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라는 네, 제가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예. 이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그런 학원들을 알아보는데요. 근데 그런 학원들을 알아봤을 때 실제로 갔을 때 이제 잘 배울 수 있을지가 많이 의문인 학생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제 그런 의심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이나 그런 이제 뭐 문의가 들어왔을 때 혹시 어떻게 대처를 잘 하시는지. 네, 우선 이제 어떤 문제인도 저도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에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더 이걸 잘 가르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좀 어떤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알고리즘 분야를 잘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비전 중 하나라서 저희는 무크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무크 시스템은 이제 저와 또 이제 어떤 교육 경력이 많으신 그리고 알고리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촬영해 놓은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 차시가 이제 무크 시스템에 쭉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에는 뭐 코세라, 유다시티 이런 등등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 무크 시스템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강의는 다 무크 시스템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퀄리티 컨트롤 그런 건 무크 시스템으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어떤 배우는데 이게 교육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라는 컴플레인은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무크 시스템만 듣다 보면 아무래도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코치를 저희가 저희가 현장에 코치를 양성해서 파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저희 교육 과정에 특화된 코치분들을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양성을 해서 이제 파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크 시스템으로 이제 질 높은 강의를 듣고 그때 생겨난 질문들을 현장에 있는 분이랑 해결하면서 교육을 받으면 이제 교육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된다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이제 저희는 좀 겪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한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안녕하세요. 질문.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사실 학부모님들은 고객인데 이거 어떻게 그 고객을 사로잡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투자하시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좀 약간 웃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요새 알파가 유행인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강남권에서는 딥러닝, 머신러닝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주 우리 어머님들께서 일단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네, 예. 일단 그 딥러닝도 어떤 이제 사람의 뇌를 모방한 어떤 그 자료 구조의 알고리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이제 한 8월 기준 통계로 한 117명 중에 110명의 어머님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이란 키워드가 뭔지 모르신다고 답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딥러닝 뭐 알파고 들어는 보셨겠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시고 그건 이제 제가 만약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자료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이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딥러닝을 배운다는 자체는 저는 학생한테 경쟁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툴에다가 그 툴의 활용법만 알려주는 거는 사실 뭐 본인이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이걸 이 딥러닝 같은 구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학생한테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는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구글이랑 회사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되게 인사에 많이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제 그 알파고도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스텝을 알고리즘이라고 소개드리고 이제 이걸 교육 받으시면서 학생들이 점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인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딥러닝을 한다던가 바로 어떤 머신러닝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그 학생한테 얼마나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저희는 정말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그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저희 매출이 그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의 그 아까 가맹 기업, 네네. 가맹점들, 학원, 네, 학원, 뭐 학원. 학교, 뭐 네. 기업. 거기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뭐 거래가 일어났던 걸로 보여요. 대충 뭐 네, 이제 우선 그 저희가 학원에서만 매출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B2B 계약도 몇 건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 같은 콘텐츠로 여러 직군에서 저희한테 컨택을 주시다 보니까 예. 저희 매출은 뭐 학원에서만 일어난 건 아닌데 예. 이제 총량이 이제 거의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한 건 2억이고 네. 사실 우리 가맹 학원이 고객에게 받은 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포함해서 2억이에요? 포함해서 2억이고요. 그러면 네. 2억에서 어떻게 되는 구조였어요? 2억이? 이제 분배하는 구조였었는데요. 예. 저희 이제 그러니까 매출 어떻게 학원에 떼어준 돈을 매출 원가라고 치면 이제 매출 이익에 대한 부분 저희는 올해는 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정도 1억. 네. 예, 그거 가만있어 봐. 1억인데 10명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월 매출이 1억이에요? 아니 이제 연 매출이 그러니까 연 매출이 2억 원이고요. 그 중에 한 저희가 받은 순이익은 한 1억에서 1억 2, 3천 사이가 되는데 예. 그
이제 5명의 코치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강의를 하셔서 받아가시는 분들이셔서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진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한 4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오히려 매출을 발생시켜 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가맹 학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일종의. 이제 코치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코치분들은 저희한테 강의를 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매출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코치 비용들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한테서 나가긴 하는데요. 네. 지금 그게 건 바이 건으로 나가고 있는 어떤 외부 위탁식의 어떤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은 비용이 저희한테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문제 조금 헷갈리는데 가맹 학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코치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있고요. 네.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직원분은 저희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 다 그렇고요. 노력하신 분들 예, 코치는 코치는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교육을 해드려서 가맹 학원들에 나가서 이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가맹 학원에서는 네. 그 코치분을 쓰셔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코치와 가맹 학원이 그 가맹 학원 주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이제- 사례는 없어요? 네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 시스템으로 다 교육을 받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코치분은 다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치분이 여러 학원들에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비용이 우리가 받아서 그 학원에도 띄워주고 코치에도 띄워주고 이런 구조인가요? 네 그런 구조라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저희가 뭐 몇 명 개런티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네, 매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코치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은 한 5명 정도 되고요. 이제 원래는 정주영 창업 기간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코치 프로세스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코치 연수 과정을 저희가 그냥 무크 시스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치분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오셔서 완전히 온라인으로 교육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5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코딩 교육이나 이런 컴퓨터 교육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 알고리즘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구 시장 이쪽이 원래 좀 모든 어떤 교육 시장에서 제일 네, 큰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초등 교육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면서 코딩을 하는 게 매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확장성 부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 코딩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쪽에서 메이저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살짝 네네네. 듭니다. 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니 사실 계속해서 저도 우리 이 대표님하고 비슷한 네.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투자를 검토하라고 한다면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 어디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도리어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2조 시장이라고 말했는데 대체 2조 시장에서 6할 정도는 이제 교구가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4천억의 시장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놀고 있는 거고 우리 역할은 그 중에서 2억밖에 못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조금 이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거나 해야 되는 이제 영역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지금 이 구조에서 그 한편으로는 우리 알고리즘 랩스의 사업이 아직 잘 더 좀 다듬어질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있는 구조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매출이 그리고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올림피아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림피아드에 합격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게 정말 영어의 영어나 수학이나 입시학원처럼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게 이 목적에 맞는 건가 하는 굉장히 많은 정말 이 사업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 대표님의 경력이 이제 본인의 이제 아까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 경력이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에서 학원 선생님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영업적 합니다만 측면에서는 강점이 분명히 예. 있고요. 네.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면요. 확실히 지금 제가 아까 시장의 크기를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네. 시장이 완전히 열렸을 때의 아 그렇군요. 상태를 말씀드린 거라서 좀 이게 잘 안 맞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교구 시장이라기보다 확실히 지금 흥미 위주의 교육 과정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방과후 강사로 활동을 할 때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학생들 가르쳐봤고 그런 이제 흥미 위주의 교육 과정을 가르쳐봤을 때 이제 학생들을 한 3개월 동안 가르쳤었는데 3개월 가르치기 전과 후의 학생들의 성취도 차이가 흥미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던 교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학생이 배운 정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교육의 퀄리티를 봤을 때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쪽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알고리즘 교육이라는 분야를 좀 풀어내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학부모님한테 전달할 때 오히려 더 예. 쉽게 네. 느껴지는데 이렇게 예. 어떤 비슷한 그러니까 학부모님은 이제 한 사람이니까. 네네네. 저희 알겠습니다. 네네. 자, 회사에 어떻게 돈이 좀 필요하십니까? 투자가 네.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네. 사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뒤돌아 보니까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진짜 확장성 있냐라는 질문 많이 받았지만 뒤돌아 보니까 매출 성장한 그래프가 나쁘지 않았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투자에 대한 걸 막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만 1년째가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어떤 조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의 투자를 하면 어떻게 확장할지가 좀 보이는 단계라서 저희는 이제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 좋아요. 네. 5억 원에서 7억 원, 네. 5억에서 10억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5억에서 7억 아주 네. 조금 범위를 좁혀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대표님, 자, 뭐 이것도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5억에서 7억 원 받아서 뭐 할 건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주로 어디 쪽으로? 일단 이제 저희는 그 제품 R&D 쪽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확장성은 지금은 현재 단계에선 코치 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코치를 확보하고 이제 영업망을 확장해 나가는데 저희는 다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자 5억에서 네. 7억 얘기하셨는데 일단 아직은 뭐 좀 초기 투자이고 초기 투자가 뭐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뭐 파운더에 대한 창업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초기 투자의 대부분을 또 차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은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손 대표님이 워낙 그 확고한 알고리즘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 알고리즘 구조 상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억 정도 투자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 대표님 어떻게 해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이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사실 학원 사업에서 성공 사례들이 이 오프라인과 지금 이제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이제 최근에 그 아까 네. 말한 그 플립 그 네. 학습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뭐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메가스테드도 그랬고요. 예, 네. 그 청담호학원. 네, 청담호학원도 있었고 네.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가치가 지금 현재로는 뭐 스케일업이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거는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초기 투자로 저도 1억 정도는 충분히 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이 좀 많았네요.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았던 것 뭐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네. 있으면 하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혹시 특히 그 자녀를 가진 예. 네. 정보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에게 예.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 랩스라는 회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정말 학생들한테 미래 경쟁력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그 제가 많은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교육을 봤을 때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 랩스는 그 세상의 속도에 그 교육의 속도를 맞추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실 때는 꼭 그 컴퓨팅 사고력, 알고리즘을 키우는 과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